지금 한번 팔을 이렇게 90도로 들고 손을 잼잼하면서 30초만 계셔보세요. 이때 혹시 팔이 찌릿하다든지 당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날개뼈 주변에 뻐근해지면서 팔에 힘이 풀리지 않는지 등등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분도 견디기 힘들고 불편함이 올라온다면 이건 단순히 어깨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이 목 근육과 쇄골 사이, 그러니까 쇄골화 공간, 바른 말로 흉곽 출구가 짓눌리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는 원래 양쪽 팔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3분 동안 초당 2회 속도, 잼잼해야 되는 루스 테스트라는 검사입니다. 꽤나 신뢰도가 높은 검사예요. 이 검사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그냥 단순히 흉곽 출구 증후군이 양성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쇄골 아래의 공간, 이 조직 간 압력이 높아져 있거나 혹은 날개뼈의 안정성이 깨지면서 쇄골의 움직임까지 틀어지고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어깨가 뭔가 이상하네, 근력을 키워야겠다 라고 하면서 막바로 어깨 운동이나 등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과 쇄골 주변 그리고 날개뼈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뼈와 근육 사이에서 뭔가 압박이 있거나 염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저리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증상이 악화돼서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받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어느 날은 진짜 불편한데 또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방치하게 되고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면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게 감각신경도 있지만요, 운동신경도 있습니다. 근육에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운동신경이겠죠.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상완신경총이 압박을 받거나 혹은 목에서 날개뼈 뒤쪽으로 지나는 견갑상신경이나 견갑배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뒤쪽의 견갑상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어깨의 회전근개의 핵심인 극상근과 극하근을 지배합니다. 또 경관절의 일부와 견쇄관절 깊은 부위의 통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성분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사각근 쪽에서 견갑골 내측으로 진행하는 이 견갑배신경은 대부분이 운동신경입니다. 날개뼈를 척추에 단단히 잡아주는 능형근과 견갑거근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요 통로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주변부가 유착이 생기거나 혹은 포착성 신경병증이 생기게 되면 신호 전달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뇌에서 날개뼈를 움직여라, 회전근개를 써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신호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정작 일해야 될 근육들이 못 나서게 되고 그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이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근육의 동원 순서가 깨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려면 관절 주변에 있는 국소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돼요. 국소 근육들의 동원 순서가 먼저 1번으로 작용을 해놓고 그 주변에 있는 큰 근육들이 협응이 일어날 때 그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성화되다 보면 신경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운동을 무작정 하게 되면 동원 순서가 이미 꼬여 있기 때문에 보상작용만 계속 강화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만성화된 분들은 운동만 한다고 눌린 신경이 풀리지 않고 반대로 치료만 열심히 한다고 이런 깨진 움직임 패턴이 저절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신경이 압박되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재활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경추와 쇄골 주변 그리고 견갑골 주변에 신경치료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신경 주변의 유착과 근육의 섬유화된 병변들을 치료해줘야 신경들의 압박이 해제가 되고 문제가 된 환경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한 분들하고 막바로 운동만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치료를 한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만성화된 이런 증상들의 재활의 경우는 어깨 견갑골 재활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흉곽과 체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견갑골이 붙어있는 이 흉곽의 불균형이 먼저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요. 이렇게 체간이 찌그러져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갈비뼈들의 공간들도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틀어진 상황에서는 견갑골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간의 안정성과 흉곽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날개뼈가 제대로 부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기가 불편하다고 막바로 여기부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부터 잡고서 올라오는 게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앞선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난 이후에 어깨 견갑골 재활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되고 기본적으로 흉곽들이 안정화됐을 때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런 순서들로 접근을 해야 신경들의 염증들도 줄어들고 날개뼈도 원래의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볍게 불편한 경우는 견갑골의 스트레칭이나 운동들을 하시면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성화되신 분들은 강도에 안 맞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그리고 운동 이런 걸 하다가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의 흐름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경치료가 먼저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흉곽과 체간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건데 철저히 횡격막 관점에서 코어 재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어 운동 전에 이 흉부와 복부 주변의 곽인장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횡격막이 좀 더 메인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들을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통의 찌그러짐이나 흉곽의 무너짐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 견갑 재활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직임 범위를 초반에 크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 어깨 견갑 주변의 불편감들이 만성화되신 분들은 한번 이 흐름대로 관리를 해보셨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단계들을 건너뛰고 운동만 계속 하고 계셨다면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오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